안녕하세요.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기간, 국민의 든든한 친구.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성장시켜온 선거관리위원회 박수빈입니다. 1961년 군사정변 이후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선거. 오늘을 만든 과거 속 그날,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98년 6월 4일은) 전국 동시지방선거 날이다. 우리나라가 6.25 이후 최대 난국이라는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선진도약의 기틀을 다시 다져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자 4,427명을 선출하는 것이다. 이번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우리나라 민주선거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치러진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우리나라 선거 문화의 일대 전기를 가져온 선거였다고 보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공명선거 풍토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선거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돈이 적게 드는 정책 경쟁 중심의 선거 정착을 위해 정당과 후보자 등에게는 선거법을 지키면서 정견 정책에 의한 정정당당한 경쟁을 촉구했다. 선거법을 알고 지키게 하기 위해 선거법 안내 책자를 발간 배부했으며 정당 관계자 및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법 설명회 등도 개최했다.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범국민적인 공명선거 추진 활동을 권장해 나가고 유권자에게는 올바른 후보자 선택 기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에 주력했다. 공정하고 흠없는 선거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단을 확대 편성하는 한편 4개 동시선거의 복잡성과 방대한 업무량을 고려하여 선거관리 요원에 대한 실무 위주의 관리 능력 배양에 힘을 기울였다. 우리의 결의, 우리 공명선거 기동반은 일동은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선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중앙선관위는 전임 직원, 특별단속위원 등 총 9만 6천 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현장 위주의 감시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투표구 위원과 자원봉사자 등 11만여 명을 신고 제보 요원으로 위촉, 생활 주변에서 발견되는 위법 사례가 즉시 신고될 수 있도록 신고 체제를 구축 운영하는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상황실을 설치.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돈 적게 드는 선거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98년 2월 국회에 제출했고 각 정당도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법 개정 협상에 착수하여 선관위 개정 의견을 중심으로 심의 조정한 후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 98년 4월 24일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켰다. 개정된 선거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정수를 각각 29%와 24.5% 축소 조정했다. 돈 적게 드는 선거 실현을 위해 선출직 공직자와 입후보 예정자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들에 대해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와 축부의금 제공을 상시로 금지 제한하고 명함형 인쇄물과 현수막 폐지 그리고 연설회 개최 횟수와 유급선거 사무원 수 등을 축소했다. 또한 후보자 방송연설 횟수와 입후보 예정자 초청 대담 기회를 늘리는 등 방송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그리고 시도지사 선거의 선거 사무원 수당과 신문 광고 비용 및 단체장 선거의 방송 연설 비용을 보존해 줌으로써 선거 공영제를 확대했으며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배부, 구시 군정 활동 보고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 참석 등을 제한했다. 그 밖에 후보자의 공직 사퇴 기한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다른 공직선거 입후보 금지, 피선거권 자격의 거주 요건을 90일에서 60일로 완화, 그리고 동시선거의 경우 정당 추천이 허용되지 않은 기초의원의 기호 표시 방법을 가나다로 변경하고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을 허용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여소야대 상황은 향후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정가에서의 공통된 여론이었다. 이런 가운데 각 정당은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향후 전국 주도권 향배가 결정된다고 보고 이번 지방선거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 언론의 분석이었다. 선거법에서 정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9일부터 투표일 전날인 6월 3일까지 16일간이지만 정당들은 전당대회 개최와 후보 경선, 선거자금 모금, 선거대책본부 구성 등 선거와 관련한 정당의 활동은 이미 시작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98년 4월 2일 전국 4개 지역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다. 정계 개편에 큰 변수를 줄 것이라는 언론 보도 아래 실시된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모두 당선됐다. 이제 지방선거가 2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각 정당은 후보자 선출 대회나 필승 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선거 준비에 한창이다. 전국적으로 15,000여 명 정도의 출마 예상자들이 선거 준비로 부산한 가운데 국민회의는 서울시장의 후보로 국무총리를 지낸 고건 씨를, 경기도지사 후보에는 임창열 전 부총리를 공천했다. 자민련도 인천시장 후보에 한나라당에서 당적을 바꾼 최기선 현 인천시장을 공천했으며 후보 공천을 통해 충남북과 경남북 등 지역의 후보도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서울시장 후보로 최병렬 의원을, 경기의 손학규 의원과 인천의 안상수 씨 등을 시도별 후보로 확정했다. 그러나 대전을 비롯한 광주와 전남북 등 13 지역에서는 공천을 하지 않았다. 각 정당은 대부분 당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일부 현직 시장이나 이른바 유명 인사들이 탈락하는 사례도 있었고 이 과정에서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제공이 시비가 되기도 했다. 한편으로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환란 책임에 대한 소재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했다. 아울러 표적 수사니 특정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라는 주장도 나오는 등 환란 책임 공방은 선거운동 내내 쟁점이 됐다. 선거운동 개시 사흘 전인 5월 16일 각 언론사들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여당 쪽 후보들이 큰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남권은 한나라당이, 충청권은 자민련이 각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 전국 16개 광역단체장의 경우 단일 후보 2곳을 포함한 14곳에서 여당의 확실한 우세로 나타났으며 부산과 강원 등 2곳이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도됐다. 각 당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운동 전략에 이용했으며 각 언론들은 판세 분석 또는 출마자 분석을 통해 후보자별 지지도를 기사화했다. (98년 5월 19일부터) 후보 등록과 함께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 관계자 및 유권자들의 선거법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4월 1일부터 선거 안내실을 설치하고 전화 및 방문 문의를 받아 하루 평균 200여 건씩 총 10,000여 건의 질문을 처리했으며 지역 선관위에서도 준법 선거 실현을 위해 각각 입후보 안내 및 선거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후보 등록 서류와 각종 신청서를 등록 신청 전에 사전 심사하여 등록 시간을 절약하게 하는 등 편의를 도모했다.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이틀간 실시되는 후보 등록 첫날, 서울을 비롯한 16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지사 후보 등록을 접수했으며 전국의 302개 구시군 지역 선관위도 각각 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의 후보 등록을 접수했다. 이번 선거에는 광역시도지사 16명을 비롯하여 구청장, 시장, 군수 등 기초단체장 232명, 비례대표 74명을 포함한 시도의원 690명, 그리고 구시군 의원 3,489명 등 총 4,427명을 선출한다.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광역단체장은 2.5대 1의 경쟁률을, 기초단체장은 2.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경우도 2.5대 1과 2.2대 1로서 95년에 비해 경쟁률이 모두 줄었다. 후보 등록이 낮아진 이유로는 경제 사정으로 선거 자금에 부담이 있는 데다 기탁금의 반환 요건이 강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언론이 보도했다. 한편 광역단체장 선거의 2곳이 그리고 기초단체장 선거의 23곳에서 후보자가 한 사람씩만 등록했는데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할 경우 당선되며 1인 출마한 광역의원 49명과 기초의원 689명은 무투표 당선됐다. 우리는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대통령 선거를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로 이끈 중요한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선거 분위기가 이번 선거에도 그대로 이어지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방과 흑색 선전 등 아직까지 남아있는 공명선거 저해 요인은 후보 등록 첫날인 5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명선거에 국민 모두가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 이날 담화문은 전국에 생중계됐다. 함께 노력한다는 각 후보 진영은 후보 등록과 동시에 거리 유세나 중앙당의 지원을 받은 정당 연설회가 활발했으며 TV 토론과 방송 연설 그리고 경력 방송도 많았다. 시도지사 후보들의 신문 광고도 165회에 걸쳐 게재됐으며 합동 연설의 경우도 3,709회에 걸쳐 개최됐다. 그러나 새로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이번 선거에는 현수막이 없어졌고 명함형 소형 인쇄물이나 홍보물을 뿌리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또한 5월 25일까지 4개 선거의 후보자 선전벽보를 첩보하고 5월 26일까지 선거 홍보를 5월 29일까지 단체장 선거의 책자형 소형 인쇄물 발송을 마쳤다. 후보자나 정당들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를 썼으나 어려워진 경제 여건으로 국민들의 관심은 냉담하기만 했다. 선거 열기가 가라앉고 국민의 관심이 멀어지자 정당과 후보자들은 선거 바람을 일으키기에 힘을 쏟았으며 이 과정에서 부작용과 문제점도 많이 발생했다. 비방성 신문 광고, 인신공격 흑색선전 유인물 살포, 그리고 상대방 헐뜯기와 지역 감정 조장이 난무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선거 관여 사례가 공명선거를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기도 했다.
어려운 시국인데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이거는 서로 공방전 하느라고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별로 이번에는 관심도 없고요. 좀 그런 편이에요. TV 토론이나 미디어 선거가 일어난 이후로 우리들이 선거에 임하는 자세는 상당히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것을 10분 활용하기보다는 오히려 흑색 선전이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는 데는 상당히 개탄스러울 따름이고 이러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정당당히 투표에 나서가지고 올바른 사람을 뽑는 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관위는 비방 흑색 선전 대책반을 편성, 각 정당의 성명, 논평 및 간행물 등을 수집하고 각종 연설회의 연설 내용을 녹취, 위법 여부를 검토하여 자제를 촉구하는 등 비방 흑색 선전에 엄중 대처해 나갔다. 또한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 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그 실태를 조사하고 후보자와 관련 있는 7,500여 관련 단체들의 활동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안내와 감시 활동을 펴나갔다. 특히 과열 혼탁 현상이 나타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불탈법 선거 운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도권 특별 단속반을 가동, 수도권 지역의 감시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 나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이룬 국명선거 분위기를 지속시키고 4개 동시선거의 투표 절차 안내와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높이는 데 선거 궤도 및 홍보에 역점을 두었다. 특히 정치 경제적 여건으로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폈다. 지방선거를 선거구 발전에 한편 선거법 위반 사례 예시집 22만 부를 발간 배부하였고 공명선거의 필요성과 이번 선거의 중요성 및 투표 참여를 알리는 신문 광고 18회 그리고 720여 회의 방송 광고를 실시했다. 우리의 미래를 여는 한 표에는 실수가 있으면 안 되겠죠. 밝은 미래를 위한 깨끗한 선거. 신중한 선택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중앙선관위는 각 언론기관의 뉴스 전광판에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관련 단체에 대하여도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했다.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해 8회에 걸쳐 공명선거 회보 40만 부를 발간, 정당과 선거 관계자 및 언론기관 등 여론 주도층에 배부하였으며 지방위원회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각적인 자체 홍보 활동을 펴기도 했다. 사 개 선거를 동시 실시하는 데 따른 투표 절차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하여 TV, 유선 방송, 역, 터미널 등에 방영하고 또 부시, 군 선관위별로 모의 투표소를 설치하여 투표 시연도 가졌다. 투표 절차 안내 포스터도 4만 8천 부를 제작 첩부하였으며 투표 안내 전단 50만 부를 배부하였다. 또 이번 선거를 통해 그동안 철제, 알루미늄, 골판지 등으로 사용되던 투표함을 플라스틱으로 4만여 개를 새로 만들어 전국에 배부했다. 새로 제작된 이 투표함은 선거별로 투표용지와 같은 4개의 색상으로 만들어 유권자가 투표 시 구별이 용이하게 했으며 아울러 취급, 운반이 쉽고 견고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고 제작비도 저렴하여 호평을 받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TV 토론회가 열렸지만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특히 대선 때와는 달리 일부 후보의 토론 깊이나 공정성 시비로 TV 토론이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시청률이 낮은 오전이나 심야 시간대에 편성한다든가
또 선거 막바지에 편중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TV 토론에서는 경제 혼란의 책임 소재가 주요 쟁점이 됐으며 과거 경력이나 개인 신상 문제 등 상대방 흠집 내기에도 열을 올렸다. 근본적인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 5년 동안의 국정 운영을 책임져온 한나라당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모르는 시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고건 당시 총리가 절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고건 후보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수도권의 TV 토론회는 서울시장, 인천시장 각 2회, 경기지사는 4회 개최되었으며 지방방송과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도 각각 해당 지역의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을 초청하여 TV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편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0일까지 전국의 16,161개소의 투표소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했으며 5월 23일에는 투표용지 인쇄를 모두 마쳤다. 또한 5월 28일에는 총 유권자 3,253만 7,815명의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고 5월 29일까지 전국 1,479만 6,600여 세대에 대해 투표 안내문 발송을 완료했다. 선거일 7일 전인 5월 28일 부재자 신고를 마친 선거권자 80만 9,593명에게 이미 투표용지가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이날부터 3일간 전국의 414개소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가 실시됐다. (6월 1일) 선거일 3일 전이다. 전국의 302개 구시군 선관위별로 투개표 관리요원에 대한 교육과 함께 투표용지 배부, 확인 작업이 실시됐다. 특히 4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에 따라 투개표 관리 절차가 복잡하므로 관리상 흠이 없도록 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했다. TV 토론도 끝났고 여론조사 결과도 알 수 없게 되자 접전, 3파전, 우세 등 판세 분석 보도가 많았으나 대부분 지역에서 이미 당선이 확정적이라는 예상으로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는 아주 낮았다. 약국가 꽉 죽어야 우리 중남도에 그러나 후보자들은 막판까지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며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각급 선관위에서도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예상으로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캠페인과 신문, 방송 광고, 그리고 가두방송의 적극적인 활동을 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6월 3일 오전, 최종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제 국민의 선택만을 남겨놓은 채 치열했던 선거운동도 오늘로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선거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선전을 해주신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선거운동에 참여했던 최종영 중앙선관위원장은 담화문에서 지금까지 공명선거를 위해 힘써온 언론을 비롯한 종교, 민간단체 등 국민 모두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과 비방과 흑색 선전에 흔들려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국민의 했다. 권리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국민된 도리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정당과 후보 진영은 5월 19일부터 6월 3일 밤 12시까지 16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일정을 모두 마쳤다. 투표일 하루 전 전국의 16,161개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점검, 투표함의 검사와 봉쇄, 봉인 작업, 그리고 기표대 등 투표소 설치 작업을 했다. 6월 4일 아침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될 투표를 앞두고 선관위 위원과 투표 사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구 위원장이 투표 개시를 선언하고 정각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됐다. 투표 절차는 유권자가 지정된 투표소에 나아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먼저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뽑는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대에 들어가 원하는 후보자란에 기표한 후 투표지와 같은 색깔의 투표함에 각각 투입한다. 이어서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을 뽑는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음으로써 투표가 완료된다. 오전 8시경 김대중 대통령이 청운동 투표소에 나와 투표를 마쳤으며 삼부 요인과 최종영 선관위 위원장, 최병렬 고건 서울시장 후보도 지역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각각 투표권을 행사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장애인들의 투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각장애자 투표 보조 용구를 제작, 투표소마다 비치했다. 투표는 오후 6시가 되면서 전국 모든 투표소에서 특별한 사고 없이 순조롭게 마무리됐으나 2개의 도서 및 오지 투표소에서 대리 투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중앙선관위가 최종 집계한 투표율은 3,253만 7,815명의 유권자 중 1,715만 5,577명의 투표, 52.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60년 지방선거 이래 최저 투표율로서 서울을 비롯한 5대 도시가 모두 50%를 밑돌았다. 각 시도별 투표율 중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로 가장 낮은 곳은 인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는 정치적 무관심과 경제난이 주 요인이었고 비방 흑색 선전, 지역 갈등 조장 등 부정적 선거운동도 유권자가 등을 돌린 한 원인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투표함이 도착한 밤 8시경부터 전국 320개 개표소별로 개표가 시작됐다. 부재자 투표지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일반 투표함의 개함에 앞서 먼저 개표됐다. 개표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을 먼저 끝내고 이어서 광역 및 기초의원에 대한 순서로 진행했다. 이날의 개표는 320개 개표장에서 별다른 사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으며 개표 결과는 각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노전 1동 5투표구 최병렬 후보 491, 고건 후보 541 후보 이날 개표는 그동안 언론의 여론조사나 판세 분석 등으로 대부분 결과가 예측된 데다 6시가 되면서 TV 3사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로 국민들의 관심이 낮았으며 일부 지역에서만 접전 양상을 보였다. 언론사의 투표자 출구 조사 방법에 의한 당선 예측 보도는 대부분 실제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강원,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예측을 뒤엎는 결과도 나타나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세 곳에서 유력 또는 당선이 확실시돼 최성영 이날 TV 방송사들은 개표 실황을 정규 프로그램과 함께 방송하는 새로운 방송 기법을 선보여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전국적인 개표는 다음 날 오전 7시경에 완료됐다. 6.4 지방선거 결과는 16개 광역단체장에서 한나라당이 6곳, 국민회의가 6곳, 자민련이 4곳에서 각각 승리했으며 기초단체장은 한나라당이 74곳, 국민회의가 84곳, 자민련이 29곳, 국민신당이 1곳에서 각각 당선자를 냈으며 무소속도 무려 44곳에서 당선자가 나왔다. 광역의원의 경우는 한나라당이 253명, 국민회의가 303명, 자민련이 95명, 그리고 무소속이 39명이었다. 언론은 선거 결과에 대해 여권의 판정승으로 평가하면서 여측이 서울, 경기를 비롯한 충청, 호남까지 석권하고 야측이 강원과 영남을 석권하여 이른바 여서야동이라는 지역 분할 구도를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투표용지 교부수
표본수 347만 6월 5일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는 각각 위원회의를 열어 개표 결과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고 이어서 당선증 수여식을 가졌다. 지방선거 결과 당선자와 20% 이상 득표율을 얻었거나 득표 수가 유효 투표 총수를 후보자 수로 나눈 수 이상인 후보는 법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사용한 선거 비용을 보전받았는데 각 선관위별로 심사를 거쳐 총 후보자 만 42명 중 87.1%에 해당하는 8,743명에 대하여 303억 원을 보전했다. 한편 이번 선거 후 모두 62건의 선거 소청이 제기됐고 그중 32개 선거구에서 투표지 검증이 실시됐는데 3개 선거구가 당선 무효 결정이, 1개 선거구는 전부 선거 무효 결정이 내려졌고 3개 선거구는 일부 선거 무효 결정이 내려졌다. 또 후보자가 98년 7월 4일까지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에 보고한 선거비용 지출 내역을 보면 모두 법정 한도액 총 2,896억 3,800만 원의 48.8%인 1,413억 1,200만 원을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선거별 평균 지출액은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평균 제한액 대비 67.9%인 5억 8,200만 원, 구시군의 장선거의 경우 56.2%인 4,950만 원, 시도의원 선거가 51.3%인 1,400만 원, 구시군 의원 선거가 40.7%인 78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각 후보자의 선거 비용 지출액을 공고하고 3개월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선거 비용 지출 보고서에 대하여는 선거 기간 전부터 수집한 각종 자료와 후보자 관리 카드의 의거, 누락 또는 허위 여부를 가려내는 한편 보고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쇄업체,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 등 선거 현장 중심의 실사를 했다. 구시군위원회는 실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근위원회 직원으로 교차 실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엄격하고도 공정한 실사가 되도록 했다. 실사 결과 총 5,228건의 6,036명의 위법 사례를 적발, 이 중 1,063명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4,973명을 경고 또는 주의 조치했다. 이번 지방선거에 투입된 선거관리 예산은 총 1,128억 8천만 원으로서 선거관리 비용이 825억 8천만 원, 선거비용 보존 예산이 303억 원이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를 추천한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국민신당에 대해 총 566억 7,900만 원의 선거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선관위 위원, 직원, 공익요원 등 12만 9천 명, 자원봉사자 9,600명, 투개표 관리요원 27만 6천 명, 감시단속 지원 인력 11만 3,700명 등 총 54만여 명의 인력이 투입됐으며 중앙선관위는 업무가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10개 지역 선관위에 21명의 직원을 파견, 선거관리를 지원했다. 한편 선거 비용 관련 조치 건수를 제외하고 선관위가 조치한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 실적을 보면 선거 기간 전 622건, 선거 기간 중 1,118건, 총 1,740건을 적발하여 이 중 105건을 고발하고 192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나머지는 경고, 주의, 협조 요청 등 조치했다. 그 내용을 95년의 지방선거와 비교해보면 이른바 금권선거로 불리는 금품 음식물 제공 사례가 25%에서 12%로 줄어든 반면
비방 흑색 선전 사례는 4%에서 11%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서 중앙선관위는 육사지방선거가 깨끗한 선거를 희망하는 국민적 기대와 돈 적게 드는 선거를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제15대 대통령 선거 때 조성된 공명선거 분위기가 유지된 가운데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진 선거라고 평가했다. 현수막이 없어지고 선거운동원이 직접 돌릴 수 있는 명함류 등 홍보물이 없어져 떠들썩했던 과거의 과열된 선거운동 분위기는 사라졌으나 각 정당의 대변인 논평, 홍보물, TV 토론이나 연설회, 신문 광고 등을 통한 비방 흑색 선전이 빈발했고 일부 현직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과 지역 갈등 조장, 그리고 유권자의 금품에 대한 기대 심리 잔전과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 등은 앞으로 공명선거 실현과 선진선거 의식을 뿌리내리기 위해 반드시 극복돼야 할 과제로 대두된다. 오늘을 만든 과거 속 그날,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어떻게 보셨나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과거를 돌아보며 그 꽃이 피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을 만든 그날, 추억의 선거 영상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